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남북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 지역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군사와 농업, 산림, 환경 등 4대 규제 특례 이후 강원자치도가 첨단 산업이나 교육, 자치 등의 핵심 사항을 담은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제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2차 공모 결과 주식회사 대명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다자녀 가정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보도 이후 강원자치도의회에서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줄고 있습니다. 안보 관광지를 중심으로 타격이 큰 접경 지역 상황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군 대표 안보관광지인 DMZ 생태평화공원 앞. 평일 오전 관광객들이 한창 방문할 시간에도 오가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안 왔어 아무도. 우리 아주 오면 버스에 저런 자가 영양 미. 생태평화공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이후 기존 최대 100명까지 받던 하루 입장객 수를 40명으로 줄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자 인근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여기는 주민 무조건 못 들여 보내게 해라 이러면 농민들은 속이 터지는 거지. 작물은 그 시간을 다투는데. DMZ 부근에 위치한 마현리 승리전망대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철원 대표 명소인 고석정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방문객 감소가 장기화될까 걱정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줄고 또 이쪽이 북한이 가깝다 보니까 손님들이 불안해하시고 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포소리만 나도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예요. 남북 관계에 따라 한동안은 접경 지역 내 안보 관광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보와 자연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방문객을 모았던 접경 지역. 남북 관계 경색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차 개정에서 군사, 농업, 산림, 환경 분야 4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얻어냈지만 첨단 산업이나 교육 자치와 관련한 핵심 사항 등은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강원도는 올해 안에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강원자치도와 도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입니다. 지난해 2차 개정 당시 제출한 법안의 조항은 137개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건 60% 수준인 84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산업 육성 특례와 조직 재정 특례들은 줄줄이 빠졌습니다. 강원도는 3차 개정을 통해 첨단 산업 특례 등 핵심 특례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차 개정이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 혁파에 있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구체하는 관련 산업 특례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3차 개정안 입법 과제는 70여 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근거와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 등 산업과 관광 육성을 위한 특례뿐만 아니라 13개 분과별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국제학교 설립 특례도 3차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건 국제학교 설립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형태의 국제학교 설립하는 것과 외국교육기관법으로 국제학교 설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추진하는 형태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특히 행재정 특례의 경우 정부가 번번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례 반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별자치도법이 난립하는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이미 5개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한 가운데 경기 북부와 전남까지 특별자치를 요구하면서 특례 남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먼저 진행이 돼서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다른 지역 의원들도 같이 협력을 구해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번 만들겠다는 점을 설득을 해서 강원도는 이르면 이달 중 도 출신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2차 공모 결과 주식회사 대명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2개의 대기업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도시계획과 관광산업, 재무회계 등 전문가 7명의 평가위원들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한 달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결과를 통해 10년 동안 표류하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책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인데요. 다자녀 가정의 지원책이 현금 지원에서 세제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아이들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큰 집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주택을 구입할 때 큰 이자 혜택이라든지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세지상이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세지상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만 구입하는 주택이 4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금액은 최대 225만 원가량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일단은 도의 세수 부담 완화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육 부담의 완화와 주거 안정을 통해서 도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며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구 정책은 현금 지원의 정책에 그치지 말고 이런 조례안과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의회 이번 조례 제정과 맞물려 매칭 형식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의 취득세 감면 50%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취득세 지원 등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20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다자녀 지원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기사에서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도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 복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건데 도의회에서 마침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보도에 이어서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좋고요. 도에서 이런 시도를 한 만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것들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상당수 다자녀 가정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실제 다자녀 가정에 필요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13일 오전 9시 30분쯤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전만대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책로에서 사람이 추락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폐막했습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올해 강릉 단오제 방문객이 70만 명으로 집계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서 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사라 단오를 주제로 펼쳐진 올해 강릉 단오제는 12개 분야 64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단오제례와 단오굿, 강릉 관노 가면극 등 지정문화재 행사와 국내외 공연단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강릉시와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단오장 내 모든 식당에 가격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바가지요금 시비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도내에서 처음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6월 둘째 주 춘천 신부급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 한 마리가 채집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일본 뇌염 환자는 17명으로 이 중 3명이 강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김지현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20일에 반대했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 3명을 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김지현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20일에 반대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론에 따르지 않았던 의원들은 독단적인 일부 의원들의 의중대로 원주시의회가 끌려가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FC의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 온라인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 티켓 매진은 FC 서울과의 4라운드 경기 이후 두 번째로 경기 관람은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한데요. 강원FC는 오는 15일 오후 8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수원FC와 K리그1 17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태백시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꿈탄탄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발급한 카드는 수령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월 3만 원,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을 지급합니다. 카드는 취미활동이나 진로체험, 체육시설 이용료와 편의점, 카페, 마트 등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소멸됩니다. 영월군이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영월군은 기존에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여성회관, 자연휴양림,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2자녀 가정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월군은 이 밖에도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감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서비스를 2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18일부터 28일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의 시설을 점검합니다. 시설 점검은 강릉 주문진과 동해 망상리조트, 속초 등 각 시군별로 지난해 이용객이 많았던 해수욕장 한 곳을 선정해 진행하는데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백사장과 산책로,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합니다. 올해 여름 해수욕장은 오는 29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총 88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하반기 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20명으로 만 18세에서 64세의 삼척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을 선발하는데요. 또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